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결국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에 이어서 11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을 강행을 했는데 끝까지 좀 협상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늦은 밤에 선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 국회 개원할 때도 뭐 민주당이 다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까지 독점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항상 이제 협의할 게 아니고요. 예. 협의하다 보면 이게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아니 규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의장하고 이제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각각 나눠서 한다. 예. 그래야 이제 견제와 균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에서 한다. 나머지 위원장은 한 석씩 돌아가면서 짚는 거죠. 1당이 하나 찍고 네. 그다음에 2당이 나머지 하나 찍고 이렇게 하나씩 고르는 거죠. 예. 요걸 이렇게 딱 명문해 놔면 앞으로 이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무조건 이게 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 네. 견제하고 균형. 그다음에 운영위는 집권 여당. 예. 나머지는 이게 한 석씩 상임위 하나씩 고르는 거죠. 네. 이래야지. 언제마다 이게 개원할 때마다 이거 가지고 이게 매일 싸울 겁니까? 그다음에 민주당도 천년만년 뭐 이게 다수당 합니까? 본인들도 이게 소수 야당 올챙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네. 본인들이 나중에 소수 야당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서로에게 원칙을 정해야 된다.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매일 이런 원구성 협상을 하다가 개원도 늦어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좀 처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근데 어제 들리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제안한 것은 법사위만 우리에게 주면 나머지 뭐 과방위 운영에는 양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무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걸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양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독차지라는 말 자체가 예. 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법대로 한 거예요. 국회 법대로요. 예. 국회의원이 최대한 예. 어떤 소수당하고 협의를 해서 관례를 만들고 그거에 따르면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길이 생기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이 정상적인 정부 여당이 아니고 막 야당 정치인을 막 그 추노꾼처럼 막 이렇게 검사들을 정치 검사들 풀어서 막 추적하듯이 막 그냥 폭력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통위원 법으로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법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2명 선임하게 돼 있는데 법도 안 지키는 그런 폭정을 저지르고 있고 일방적 독주 체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독재 정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민심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으로서 다수당이 됐으면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는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니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그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했으면 지난 2년간 저희가 왜 법사위를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예. 국민의힘이 그냥 대통령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냥 뭐 대표도 말이지 우리보다 더 탄압당했어요. 대표 그냥 맨날 바뀌고. 네. 어쨌든 정권이 좀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에 맞대응 성격이다. 이게 민주당 논리인가 봐요. 아니 그냥 그 저희도 관례대로 하면 좋지만 네. 관례를 따를 수 없는 특수한 사항 그리고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원 놀아야 됩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그냥 상임위원장 선출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법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법을 지켰다라고 하면 또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이제 예. DJ나 노무현 대통령 때요. 네. 그때 이제 소수인 적도 많았죠. 그때도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한 적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과거에 이제 그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무조건 숫자 의석이 많으면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독식하겠다. 이게 법대로입니까? 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럼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이 만약 일당이 되면 전석을 이게 다 가져가도 이게 법대로 민주당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게 나중에 다 부메랑이 됩니다. 이 독식한 게 나중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때 네.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따라서 이게 그 서로 타협하면서 양보하는 게 이게 진정한 법대로
법의 정신이지 무조건 이게 내가 다수결 한 석이라도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법대로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 건 아니죠.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럼 놉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미국 좋아하시잖아요. 미국은 한석만 많이 가져도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고 상임위원장하고 다 이렇게 한 당이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지면 또 다 이렇게 내주고. 그런데 저희도 어떤 그동안의 관례가 있으니까 그걸 따르려고 지난 21대도 굉장히 양보하고 노력을 했고 22대 때도 정말 이런 협상을 통해서 뭔가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폭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강행 처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최고위원 하면서 과방위원장 겸직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됐거든요. 보통 상임위원장 한 번 한 사람은 안 하는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당 내에서도 한 번 했던 사람 좀 양보하고 이런 건데 이렇게까지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에게 챙겨줘야 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방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검사들 특검법을 만드는 거 또는 이제 검사를 탄핵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관 부서가 법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정청래 가장 강성 이렇게 앉혀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과연 법률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알기로 그 법률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법사위 그것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옛날 전과가 있잖아요. 학생 운동할 때 미국의 그 대사 관저에 그냥 방화 있잖아요. 이걸 던진 거예요. 그때 물론 이제 그 방화 처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 현주 건조물에 그냥 이제 그 불을 지르려고 한 이런 게 법을 어겼던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법을 준수하는 법사위원장을 한다? 정말 이게 그 어떻게 볼지 저는 걱정해요. 원래 뭐 삼선의 박주민 의원도 법사위원장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상임위로 갔더라고요. 복지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탄핵까지 얘기하는 정청래 위원장 너무 강성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맡긴 건 민주당도 어떤 식의 어떤 정청래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떤 방향입니까? 이제 그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이제 지난번에 상임위원장을 과방위원장 1년을 하셨고 그리고 또 1년은 좀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그때 치밀하게 상임위원장 선임할 때 그 기간을 채워주기로 했고 그래서 1년이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장으로 가신 거고 정청래 위원장이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법을 계속 위반하고 헌법을 소화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우리 국민이 뽑은 사선 의원을 그렇게 막 범죄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매도를 하니까 이 협상이 되겠습니까? 상대를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범죄자 그냥 저희도 잡아가세요 그냥. 정청래 의원의 말이 좀 너무 세서 기억에 그런 게 좀 많이 남아서 그런 건데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건 또 아닌가 봐요. 대통령이 헌법을 소화해야지 그냥 야당 국회의원을 추노꾼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탄압을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라도 해야죠 강하게.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저희가 막 불비처럼 다 달려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헌법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당의 헌법이죠. 당원당규 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최고위 의결까지는 마쳤고 남은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건데 뭐 사실상 바뀌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를 선거일 원래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외 규정을 둬서 당무위에서 의결을 하면은 사퇴 안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하는 조항도 아예 삭제를 했고 이게 지금 한 사람을 위한 개정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당내에서는 비판 여론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7인의 멤버요. 김영진 의원입니까? 이분이 이제 그 비판했잖아요. 설탕만 계속 먹으면 안 된다고. 이가 썩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당내도 비판이 많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아마 장경태 최고위원이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총재 겸직할 때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연임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왜 당 대표를 해야지 이제 방탄이 좀 되잖아요. 예. 그냥 평 국회의원이면 방탄이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도 오로지 이재명 1인 체제, 1극 체제를 위해서 무리하게 규정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정부패 기소됐는데 이걸 이게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렴한 당을 위해서 둔 규정이잖아요. 근데 기소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뭐 돈봉투든 뭘 받아도 이게 다 그대로 이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배임이나 다른 걸로 기소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닌가. 따라서 이번에 그 당헌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 때문에 무리하게 개정을 했고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말살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게 예전에 다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 과제로 다 만들었던 규정인데 이게 다 삭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퇴행한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이런 그 김상곤 혁신위에서 한 8, 9년 전에 2015년인가요? 그때 네. 이제 만든 혁신안이고 어쨌든 당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대 상황과 예. 정당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사실은 근데 대선 주자가 최고위원 중에는 없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당원 좀 국민의힘이 그런 총선에서 워낙 많이 패배하다 보니까 당원을 혁신적으로 많이 바꾸고 뭔가 정무적으로 유두리 있게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저희가 좀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민의힘에도 이런 당규가 있다. 당원 당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정지시키는 거에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기소가 법적으로 죄가 인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결을 3심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뭔가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제는 검찰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그런 믿음에 있었는데 그냥 우리 정치 검찰이 네. 되지도 않는 얘기로 마구 기소하고 막 증언까지 조작해가지고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우리의 당원 당규를 보고 정치 검찰이 뭔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 이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여론을 듣고 이기는 민주당 예.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도 이재명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동안 혹사당하고 많이 힘드십니다. 네. 그래서 아직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저는 결정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총선에서 이번에 대승했고 이기는 지도부를 갖고 싶다. 이번 지도부가 계속했으면 좋겠다. 아니,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우리 당의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뭔가 좀 반대되는 의견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당의 권력을 많이 행사하셨고 예. 설탕물은 그분들이 많이 먹었다. 이재명 대표는 영양제를 좀 더 맞아야 된다. 예. 이미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말이야 당대표 광역단체장 대선 후보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김영진 의원이 당물은 다 먹었다 이런 아이, 말씀이세요. 김용진 의원이 정무조정실장이고 제가 부실장인데 예. 저보고 그렇게 매도하는 말을 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김용진 의원 훌륭하신 분이고 충원에 정말 충원을 하지만- 하신 거고 김용진 예. 의원을 뺀 네. 엘리트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이해관계가 당원, 당대표, 엘리트 정치인들 생각이 다릅니다. 네. 생각이 다르고 이거 잘 조율해야죠. 예. 민주당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근데 김영진 의원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무실장이고 부실장으로 계셨으면 지금 왜 이렇게 쓴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근데 쓴소리만 하고 받아들이진 않으시니까 또 이게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쓴소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네. 8월 달에 전당대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과 포부로 당원들을 설득해서 지도부를 형성하고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8월 달에 전당대에 있으니까 아마 김영진 의원님도 숙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당대회 나와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피고인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내로 좀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일단 뭐 말을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이제 그 본인도 예감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유죄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그 기소가 된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옛날에 시지푸스에 비유했거든요. 예. 시지푸스 있잖아요. 네. 영원하게 형벌을 받는. 근데 뭐 저는 4개가 끝이 아니라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검찰도 이제 쪼개서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거 이제 쪼개는 거. 예. 쪼개서 이게 기소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법카나 업무 추진비, 관용차, 네. 그다음에 그 배소연 월급 있잖아요. 3억 9천이죠. 요것도 이게 그 배임죄로 아마 추가 기소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쌍방울이 그때 대선할 때 하루 만에 1억 5천을 모아주죠. 예. 1억 5천. 요게 쪼개기 원금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 지청에 이번에 강백신 차장부터 서정식 지청장 가서 뭐 하냐면 이게 그 판교동에 그 정자 있잖아요. 판교 예. 정자동에 그 힐튼 호텔. 요거는 이제 5단계 상향한 거잖아요. 백현동보다 더하죠. 요것도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옆집에 2,402호 그 누가 살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김세와 김철주 부부가 살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택배회사까지 압수했어요. GH 옛날에 리틀 이재명 이현우까지 영장 의견으로 경찰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2,402호도 아마 기소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배소연의 그 아파트 그다음에 수원법원 앞에 건물 있잖아요. 차명 의혹 이 모든 게 앞으로도 엄청나게 추가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대북 송금 의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추가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는 어떤 유죄 선고 이후에 조금 더 사법부라든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일단은 법 왜곡죄를 신설을 해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 이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어제 판사 선출제를 좀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판사도 이제 당원이 뽑습니까? 어떻게 뽑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뭐 입법 아이디어를 예. 본인 SNS에 게시를 하신 거고 민주당 당론으로 현재 채택된 건 아니잖아요. 네. 제한된 것도 아니고 좀 예. 과잉 해석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도정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는 건 저는 당시에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이렇게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간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지사가 방북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협력 교류 기금도 수백억씩 쌓아놓고 예. 뭔가 뭐 농자재를 주든지 묘목을 주든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좀 뭐 거기서 막 대포 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뭔가 평화 적경기이기 때문에 평화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 도지사도 그러한 일환으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했는데 우리가 경기도가 예산이 3조인데 쌍방울이 그 돈을 왜 내줍니까?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 뭐 쌍방울이 뭐 공공 배달앱 추진한 거 떨어졌죠 경기도. 뭐 전기 오토바이 다 안 됐죠. 뭐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예. 이하영 부지사는 저희하고 만나면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이거 와가지고 막 대북 송금 어쩌고 하니까 저 솔직히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갖고 뒤집어 씌울 수가 있나. 근데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 중형인데 네, 이건 네, 네, 그 정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화영 지사까지 가는 거는 다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경기도가 몇 조인데 왜 쌍방울이 대납하느냐 하는데 예. 몇 조에 대해서 이게 마음대로 씁니까? 의회에서 승낙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예산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몇백 조 대통령 마음대로 씁니까? 국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그렇죠. 하니까. 도에서 이게 승인이 안 나니까 스마트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300만 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그때 이제 헬기도 띄우고 뭐 의전 비용이 있잖아요. 예. 500만 불 요구하니까 이게 그 중에 깎아서 300만 불 준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민주당은 그때 주가 조작 쌍방울 나노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나노스는 이제 그 쌍방울이 2016년에 인수한 거예요. 인수하고 이제 2017년 7월에 거래 재개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 2위까지 갔습니다. 네. 나노스가. 예.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이 2017년에 재개되면서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시점이 틀려요. 2019년 7월에 마닐라 그 대북 방북 비용하고
주가 조작은 이게 시점이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몇년 차이가 아무데나 나네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예. 다 쌍방울이 주가 조작하려고 뭐 이게 북한에 주다 말도 안 되는 그 나노스의 흐름을 보세요. 주가가 예. 2017년에 폭등을 합니다. 코스닥 2위까지. 네.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정경유착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은 북한에 갈 때 이게 비용 대납이니까 좋고 그러면 쌍방울도 공짜로 주지는 않죠. 기업이 네. 자기들도 이게 뭐 대북 사업 하려고 했겠죠. 따라서 이게 서로가 거래다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마치 쌍방울 자기가 뭐 주가 조작 북한 사업 요것만 하기 위해서 행보 경기도는 무관하다 이재명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유착이라는 게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옛날에 현대가 왜 김대중 그 북한이 대주겠어요. 현대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김대중도 북한 갈 때 주고 서로 윈윈이잖아요. 이렇게 양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하나 해드려야 될 예. 것 같아요. 팩트가 틀리는 게 있어서요. 뭐가 틀렸습니까? 그 쌍방 저희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권 집행할 때 도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못 받은 이유는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북한한테는 절대 현금으로 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대북 제재로 북한은 현금을 주지 말라는 이유는 네. 우리가 현금을 주면 북한이 미사일도 만들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핵폭탄도 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북한한테 그런 현금을 주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환밀반출 위반이에요. 외환법 위반.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왜 검찰에서 쌍방울을 기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현찰을 주고도 주면 안 됩니다. 북한한테는. 북한한테 현찰 주면 됩니까? 그거 간첩이잖아요. 네. 간첩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를 이게 무슨 제3자 뇌물이에요. 북한한테는 절대로 현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예. 스마트팜 농자재는 저희가 유한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한 거고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예. 줘도 된다. 다 협의를 마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때 경색 기간이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 해서 안 준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왜 쌍방울이 그걸 대신 줍니까? 그건 쌍방울은 모든 법을 다 어기고 북한한테 미사일 핵폭탄을 만들라고 준 돈이나 다름없어요. 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간첩이잖아요. 제가 이게 설명드릴게요. 네. 김성태 회장의 그 구형이요. 예. 3년 6개월이에요. 네. 근데 7월 12일 날 선고를 해요. 7월 12일 날. 예. 근데 2년하고 1년 6개월 구형 두 개거든요. 하나가 2년이 이재명 대표 쪽에 뇌물 준 거. 뇌물 준 것도 공개한 것도 처벌되잖아요. 예. 그다음 하나가 외국환 관리법입니다. 네. 이 말은 쌍방울도 외국환 관리법 북한 준 거 처벌되고 있다. 아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형까지 나왔다. 그럼요. 예. 쌍방울 당연히 박용철, 김성태도 외국환 관리법 예. 북한 돈 준 거 네. 처벌되고.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이재명 측에 뇌물 준 거 두 개 구형이 된 게 합친 게 3년 6개월이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박지원 의원 있죠. 예.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내가 대북 송금 무죄 받은 것처럼 이화영도 무죄가 확실하다 했잖아요. 예, 무죄를 확신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박지원 옛날에 판결문 찾아봤어요. 예. 150억 현대정권 150억만 무죄 났고 대법원에 그때 쌍방울하고 금호그룹에 7천 3천억 유죄. 네. 중요한 게 그때도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때는 외환관리법을 했어요. 예. 그 법은 박지원 그분들에게 유죄입니다. 그래서 3년 받았어요. 예. 본인도 박지원도 그때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으로 처벌받았고 3년. 예. 이번에 이화영도 똑같이 처벌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재명 대표도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아니 국가보안법 얘기는 왜 안 하세요? 현금으로 주는 게 그 간첩행위 아니에요. 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 저희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아, 쌍방울 국가보안법으로 김성태 예 회장을. 고발했어요. 국가보안법은 왜 수사하지 않냐고. 네. 현금을 주면 누구라도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안보관이 확실해야죠. 왜 그때 바뀌어요? 그거는 뭐 고발하셨다니까 한번 내용을 저희가 수사를 한번 안 하고 있어요. 이 봐야겠어요. 정부에서. 네. 예. 특검 아시죠? 예. 특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검하자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를 꺼내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올린 글을 저희가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아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간 예상을 한 건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발상을 바꿔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 전보다 앞당기려고 할 거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다음 스텝일 거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할 것 같은 거를 미리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미리 이제 국민 보고 찍지 마라 이거죠. 어차피 예. 대통령 돼봤자 당선 무효니까. 제가 이 부분을 84조를 확실하게 제가 정리하면 우리 그 근대 형사법의 가장 큰 원칙이 소추 기관과 예. 그다음에 재판 기관이 분리돼야 된다. 이걸 탄핵주의랍니다. 법에 네. 탄핵주의, 소추 기관하고 그다음에 재판 기관이 나누어져야 된다. 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추를 하고 그 사람이 재판을 해. 이게 원님 재판이야. 옛날에 고을의 사또는 자기가 기소를 해. 예. 그다음에 재판도 자기가 해요. 집행도 자기가 해. 이걸 규문주의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추와 재판이 일치가 된 이게 규문주의고 지금은 이제 소추와 재판이 구별되는 탄핵주의입니다. 네. 이 말은 이게 소추하고 재판은 전혀 다른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대통령도 내란이나 외환일 때는 처벌됩니다. 바로. 그다음에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범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재직 중에는 소추만 안 당한다. 이 말은 이게 기소만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은 이게 재직 전에 이미 재판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재판하죠. 재판하고 소추는 용어가 틀린 용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는 거예요. 또 민사재판도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는 이걸 무리하게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돼. 왜? 제일 중요한 거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답니다. 법 앞에는 대통령이든 국회의든 누구든 평등이 원칙이고 예. 예외가 특권인데 예. 이 특권을 넓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특권은 법에 있는 문은 그대로 딱 해석해야 돼. 예. 그러니까 내란 외환 빼고 나머지 쟤는 소추만 안 당한다. 예. 재판 특권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문헌 해석인데 저는 반대 견해가 뭐 목적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대통령을 했는데 예. 이게 무슨 목적론적으로 넓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고 서정욱 변호사도 이제 법률가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헌법도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민주당이 일단 이 헌법 84조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입장낸 것 같지는 않던데. 저는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의 예. 그 말씀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법 앞에 다 평등해야 어떤 된다. 점에서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요새 이제 뭐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람이라고 칭했다. 예. 아니라고는 했죠. 아니라고는 바로 잡았죠.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무 예의가 없다. 예. 자신을 어떤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 이렇게 이끌어준 상관에 대해서 그 사람? 그거는 너무 도의가 아니고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뭐 아니라고 본인이 와서 직접 예. 밝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 물타기 하려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예.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해병대 최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예. 소송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걸어라. 민사 재판에 대해서 이 수사 외압을 취한 당사자로서 엄청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예. 이런 좀 밑자락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지능적 것이다. 안티라고 하죠 우리가. 예. 이런 것을. 이 글에는 주어는 이재명 대표여가지고 그러니까 주어가 있음인데 표면적으로는 여긴. 예. 이재명 대표를 했지만 예. 현직 대통령이 누굽니까? 각종 불법 의혹에 휩싸여 있는 지금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오늘 또 순방 우리 김 여사님 예. 순방 가셨잖아요. 예. 모든 것에 대해서 민사 재판은 열려 있으니 거기로 집중하라는 네. 뭔가 하나의 법적 지식을 던졌고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걸 완결시켜 주셨다. 네. 그래 박수. 전 그래서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뭐 주어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겨냥했다, 지능적 안티다 하셨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을 한 대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 같은 것들이 민주당의 어떤 구상 속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나경원 의원님 마음속에 있죠. 저희는 뭐 꺼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당 의원들의 속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예. 어차피 질질 끌려가다가 헌정 중단 상태가 들어오니 지방선거 때 뭔가 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뭐 좀 연명하자 이러한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중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말은 공개적으로 탄핵 얘기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 이제 예. 한 위원장 말은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기존에 재판 중인 그 대장동이나
이걸 이게 3년간 질질 끌어가지고 대통령 되면 다 중단돼 끝나는 거 예. 이걸 겨냥한 게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최상병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아, 그 김주호 실장 그러면 이게 시청자들이 뭘 합니다. 그건 예. 상식이 안 맞는 해석이고 네. 그다음에 그 개헌이나 탄핵 뭐 개헌은 물론 조국 혁신당에서 많이 언급했죠. 임기 단축 개헌을. 예. 그다음에 탄핵은요. 민주당의 의원들 김용민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언급한 거 맞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탄핵 언급 많이 한 거고. 네. 따라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는 민주당이 탄핵이나 개헌해서 임기가 단축되면 대선이 더 빨라지잖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더 방탄되잖아. 재판 기한이 결론은 짧아지니까. 안 나오고. 그걸 네. 지적한 거예요. 예. 탄핵이란 단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고 살았어요. 한번 예. 찾아보십시오. 아이고 오늘 두 분의 열띤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